안녕하세요. 유전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변리사입니다. 그럼 주식 보기라고 할까요, 그냥? 모르겠네. 제일 많이 하는 일이 특허잖아요. 특허하고도 주식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문점에서 사실은 시작됐어요. 특허와 주가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진 않더라도 좀 심도 깊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먼저 나온 내용이 있었다면 책에서 공시 횟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가 동향 이런 것들을 비교했는데 사실은 그건 좀 우겨따짐처럼 많이 보였고요. 네. 그리고 거시적으로 판단하는 내용 아니었고 아주 단편적인 사례 소개에 그친 점에서 좀 아쉬웠어요. 사실 특허하고 돈하고 어떻게 연결을 줄 수 있을까, 특허와 자본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 좀 되게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경험적으로 체득하게 된 내용을 같이 공유하려고 해요. 혹시나 피드백이나 추가적인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로 공유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과정, 특허와 주가도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객관적인 팩트부터 얘기를 해보죠.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공시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보지 않습니까? 특허권 취득에 대한 공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특허권의 취득에 대해서는 공시사항이 의무공시일까요? 자율공시일까요? 자율공시 아닌가요? 찍었죠. 특허권 취득에 대한 사항은 자율공시사항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심지어 거래소에서도 공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한미약품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에 대한 거대한 공시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게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안 하고 있었죠. 그러고 있다가 늑장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미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중대한 사항을 미치는 기술 이전, 그 다음에 기술 도입, 그 다음에 특허권 취득, 양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무공시로 전환하자라는 논의가 거래소 내부에서도 있었고 보도자료도 배포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시 규정에는 여전히 특허권의 취득은 자율공시사항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방어용이나 작전 세력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한 급등 명분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의무공시면 좀 상황이 웃길 수도 있는 게 삼성전자 같은 맨날 해야 돼. 공시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특허권이 공시사항인 건 분명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무형의 재산. 재무제표에 보면은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죠. 그래서 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가치가 산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주가에 단 1%의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 스케일업으로 요약해 볼 수 있죠. 특허는 주식에 비해서 선행지표일까요? 후행지표일까요? 같이 찍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선행지표죠.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선행지표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보통 할 때, 야, 이거 좋은 소식인데, 너만 알아야 돼. 한 달 안에 4배간데, 과연 우리만 아는 걸까요?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특허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선행지표입니다, 이건. 왜 특허를 먼저 하게 되는지를 제가 경험칙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기술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종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연구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팔기 위한 어떤 본사 차원의 서포트 부서들이 있을 겁니다. 자, 연구소에서는 일단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연구 개발부터 해보죠. 아주 작은 실험실 안에서 샘플을 만들어서 물성 측정도 하고 하면서 해보죠. 자, 그런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서 괜찮다 싶으면은 회사에서 파일럿을 깔아주죠. 시제품 만들어보라고. 근데 파일럿도 잘 돌아가 양산이 될 것 같아. 그럼 스케일을 더 키웁니다. 전문 용어로 라인을 깐다 그러죠. 그래서 라인을 깔아가지고 생산을 해서 이제 파는 단계까지 가죠. 라인을 깔아서 파는 단계까지 갔을 때 우리가 접하는 야 이렇대 이렇게 된대 이겁니다. 그쵸. 실험실, 파일럿, 라인 이 중에서 특허는 언제 나올까요? 처음. 그렇죠. 특허는 실험실 단위에서 나옵니다. 네. 특허가 나오고 나서 기술 아이템은 결국 시장에 등장하는 시점까지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특허는 시장에 비해서 선행하고 선행지표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변리사로서 특허에 대한 동향을 정말 자주 보게 되죠. 분석이나 컨설팅 과제들을 하게 되고 카메라 좀 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사업화 시점, 특허를 내는 시점을 고려했을 때는 특허는 선행지표임은 분명합니다. 네. 다음 명분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과연 원천 기술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리 삼성이라 하더라도 원천 기술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패스트 팔로워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행 기업들이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 빨빨 따라가는 네. 거기에서 완전 특화돼 있죠. 그 패스트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특화를 왜 낼까요? 자기들이 권리 행사하려고? 뭐 권리 행사도 있지만 뭐 방어적인 측면에서 중간이 딱 0이라고 공격이 여기, 방어가 0이라고 했을 때 클릭 한다고 하면은 방어적인 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자, 그럼 특허를 많이 내는 회사다. 그러면은 보험료를 많이 내는 회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보험료를 많이 내는 회사는 부자 회사입니까? 거지 회사입니까? 돈이 많으니까 뭐 보험료 많이 그렇죠. 내겠죠. 부자들이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부자들이 의료보험도 많이 내고 안보험도 내고 오만 거 다 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 돈이 있는 실탄 장전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특허 경영에 나섭니다. 그 관점에서 특허와 주식이라는 내용을 앞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뭐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업종별로. 업종별로. 네. 거시적으로 쭉 전체 종목들의 특허 동향과 주가 동향을 비교 분석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기술적인 부분, R&D 역량이 강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참고하시라. 우리가 긍정적인 참고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조사한 업종은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전공이 전문 분야가 화학화공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조사한 거는 딱 두 개입니다. 비교 분석한 건. 연도별 특허 출원 건수 동향하고 캔들 차트라고 하는 연봉입니다. 그래프를 서로 교차시켜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회사가 특허적으로 봤을 때 많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조사를 분석을 하셨으니까 보셨잖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죠. 심층적인 얘기 드릴 건 없긴 한데 저도 없어요. 심층적인 거는 제가 네. 따로 해보자고요. 대비를 했더니 뭐 이렇게 총평을 한번 상관관계나 그런 느낌은 어땠나요? 일단 출원 건수가 최다로 터진 해를 기준점으로 잡습니다. 출원 동향에서. 그 다음에 캔들 차트에서 주가 최고점을 찍은 해를 또 찍습니다. 거래량이 터진 해가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터진 해를 또 찍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다 출원 건수가 터진 연도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고점 터진 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비해서 그 격차를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본 거죠. 만약에 출원 건수가 선행했는데 전고점이 뒤에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사료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는 흐름은 제가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출원 건수가 최근에 터졌는데 직전 고점이 과거 한 5년 전에 있었다 라고 하면은 이후의 흐름을 어느 정도나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가령 2005년도에 고점을 한번 때렸어요. 근데 2013년도에 출원 건수가 급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이 회사는 다시 재도약할 모멘텀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네, 스크리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유별쌤하고 저하고만 보고 있지만 전체 출원 건수가 100건 미만인 데들은 빼버렸어요. 왜냐면은 전체 100건도 안 되는데 무슨 특허 경영이냐. 그리고 최다 출원 건수도 연도별로 봤을 때 10건 이상인 데들만 출연했습니다 또.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나 그다음에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둥둥 떠 있지 않은 거, 위험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을 좀 소팅해봤는데요. 총 5개 종목이 나왔어요. 당연히 LG화학이 있었고요, 호롱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OCI, 영보화학 네. 이 5개의 종목이었습니다. 전체가 코스피 종목이었고 굉장히 뭐 큰 회사들이긴 하네요. 네, 큰 회사들이긴 한데 네네. 화학업계에서 우리가 글로벌 펀드라고 할 수 있는 바스프나 바이엘이나 이런 회사들의 시총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갈 길이 먼 회사들입니다. 그쵸.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라고도 판단이 그렇죠. 되고요. 우리나라가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삼성처럼 네,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만 이제 지금 큰 흐름이 하나 오고 있는데 그걸 잘 올라타야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쵸. 지금 아무도 근데 리딩을 안 해주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아쉽습니다. 변리사 입장에서. 뜯어먹을 생각만 하니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5개 종목에 대한 소팅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뭐 특허 동향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차차 해나가자고요. 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피드백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이제 종목별 보객기로 들어가가지고 왜 제외시켰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 업종만 하더라도 한 10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네이버 증권 들어가면은 있는 업종이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그거 기준입니다. 화학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디스커션을 좀 한 이후에 전기 제품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해볼게요. 주식하고 특허와의 상관관계를 저희들이 규명하기 위한 전제들을 몇 가지를 드렸고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화학업종을 제가 분석한 결과 5가지 정도의 종목을 언급해드렸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라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건전한 자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도 안 웃고 싹 빼고 기름기 싹 빼고 얘기한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살아남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자본주의 고객이 있을 시간에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마인드를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유익한 시간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